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테러범의 정체 그리고 범행 동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뭐 지가 큰 돈을 벌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할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뭐 연세 많으신 60 환갑 지나신 그런 분이시던데 굳이 왜 자기가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을까? 한동훈이 말처럼 약간 헷가닥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살짝 도른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자, 이재명 테러범의 정체를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이 테러범 예. 이 테러범의 정체를 찬찬히 한번 짚어보죠. 자, 이 사람입니다. 얼굴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그런 짓을 할 때는 본인의 얼굴이나 뭐 이름 같은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서 한 거 아닐까요? 김진성 씨라고 하더군요. 57년생인가요? 천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한때 공무원 생활도 하셨다고 합니다. 천안에서 진짜 이 부동산 업체를 하시는지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신 적이 있는지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양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양반 얼굴은 기억은 못하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거든. 제법 몇 번 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집회하고 행사하는 그 현장에 나올 때 이런 거 쓰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얼굴은 기억 못할 수가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미 보니까 지난달에도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갔을 때 따라간 걸로 나오던데 이 사람이 천안에 사시는 분이 부산까지 갈 정도면 딴 데는 안 갔을까요? 천안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천안에서 서울 오는 게 훨씬 가깝고 편하잖아. 지하철까지 있고 말이야. 자, 저는 사실 이게 기억나요. 솔직히. 기억하시는 분들 제법 있을걸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묵비권 행사한다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자신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살해하려고 했대. 근데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 자, 영상을 제가 다들 끔찍해 하셔가지고 안 틀어드렸습니다만 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 피습하던 바로 그 순간 퍽 소리가 나고 칼이 사람 몸속으로 쑥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푹 꼬꾸라지는 뒤로 넘어지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눈이 이렇게 너무 놀라는 모습 보셨죠? 그 상황 그리고 그 뒤쪽에 있다가 점점 앞으로 가잖아요. 점점 앞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 눈앞에 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근접해요. 조금씩 근접하다가 자, 자신이 한 걸음 정도 거리가 됐을 때 갑자기 팍 몸을 날려서 이재명 대표한테 덤벼드는데 손은 앞으로 쭉 뻗고 그 손이 딱 한 방인데 딱 여기 목을 찌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칼을 잘 쓰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단박에 쓸 수 있으려면요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그 전문가 아니라도 쫙 노리고 있으면요 그게 딱 되거든요.
자기가 한참 노리고 있는 그 지역으로 바로 소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기 뒤쪽에서부터 한 발 다가왔다는 얘기죠. 치밀하게. 자, 범행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이렇게 행동을 가만히 보면 미리 이 사람은 계획을 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행동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흉기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가기 전에 미리 흉기까지 사 들고 범행 도구를 완비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라든지 누구든지 이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고 생각하지 이재명한테 칼을 들이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준비까지 다 미리 했다라는 거는 오래 전부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행사장에서도 꽤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한 달 전 부산에서 등장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만, 자,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이 사람 기억한다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얼굴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쓰고 다니는 요 행색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마 그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꽤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자, 범행을 계획을 하다가 여기 이런 허점이 있구나. 여기를 이렇게 파고들면은 내가 범행을 성공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딱 쓰니까, 계획이 딱 서니까 실행에 옮긴 거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거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범행을 하게 됐는지, 범행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범행을 계획하는 사이에 누구로부터 조력이 아니라면 누군가로부터 부추김을 받진 않았는지, 혹은 사주를 받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단독 범인이라고 한다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좀 살펴봐야 된다 봅니다. 이 어떤 동기를 말하느냐? 간단하죠. 제가 앞서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나쁜 짓을 할 만한 그런 의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나쁜 짓,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제지하는 그런 이성이 작동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성과 이 범죄 욕망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범죄의 욕망을,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욕구, 본능을 합리화시켜주는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야, 범죄라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이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괜찮아. 야, 네가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즉 범죄를 합리화시켜주는 뭔가가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만약 이제 투닥투닥 때리는 거, 남을 때리고 하는 폭행 같은 경우에 폭행하면 안 되죠. 하지만 간혹가다 우리는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때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맞을만 했다라고 하는 단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걸 만들지. 합리화시킨다고. 그죠? 그래서 야, 내가 때린 거는 이유가 있어서 때린 거야.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알아? 저놈은 나쁜 놈이다. 두 번째 사랑의 매야. 저놈이 잘 되길 바래서 한 거야. 라든지. 세 번째 장난이었는데. 이런 거. 합리화시켜주는 기제들이 있어요. 변명거리가 생긴다고. 이 변명거리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이성과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런 이런 의도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람이 갑자기 범죄 쪽으로 확 기울어요. 마찬가지로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봅시다. 살인이 아무리 미수에 거쳤어도 이게 엄청난 중대 범죄잖아. 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자제를 하는 이성의 작동을 너무나도 쉽게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이성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범죄를 합리화시켜주는 합리화 근거가 생기는 거지. 기제가 생기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 야, 이재명을 죽이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거야. 애국하기 위해서 이재명 죽이는 거야. 요런 거지. 그러니까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저놈은 독재자야. 저놈을 죽여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는 야수의 심정으로 독재를 쏘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즉 뭐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합리화시켜주는 뭔가 기제가 있었을 거야. 근데 보시다시피 저 사람이 그렇게 뭔가를 논리를 만들 만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누구?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그런 합리화를 제공해줬다는 얘기지. 근데 누가 쟤 죽이라고, 이재명 죽이라고 누가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겠어? 대한민국에서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에 국힘당입니다. 국힘당, 한동훈, 윤석열이 맨날 뭐 합니까? 맨날 증오와 그 갈등과 이념 대결, 툭하면 이념 대결, 카르텔 어쩌고, 운동권 척살해야 된다 이러잖아. 좌파 척살 이러잖아. 그게 바로 합리화를 시키는,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기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죄, 김진성 씨의 범죄, 살인 미수를 가장 부추긴 사람이 누구겠냐고. 뻔한 거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이 김진성 씨라는 사람, 범인의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을 하게 된 과정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힘당 애들은 그게 아니지. 뭐? 이거를 어떤 또라이의 돌출 행동 정도로 치부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죠. 한동훈이. 예. 자, 이상한 사람들의 돌출 행동이라는 식으로. 미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했다고. 그런 이상한 짓을 했는데, 예?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 한마디로 선긋기,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자면 저놈은 원래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놓고 몰아가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조만간 분명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단독 범행이며 평소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조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뭐 속칭 심신미약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살인 미수죄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받아들이라는 뜻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라 범행 동기라는 식으로 심신미약이 범행 동기였어 라는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요걸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약간 삐끗하면은 우리가 바로 비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